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 종가보다도 내려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이게 살아나지 않는 게 환율을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경제 기본 용어, 기본 개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청년들,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아닙니다. 나 저분인 줄 알았는데. 비슷합니다. 이제 오시네요. 정말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정말 만족한 사이입니다. 벌써 6, 7년 전에 저희는 이제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때부터 저 경제 그런 개념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잖아요. 통장 잔고도 안 변했어요. 이게 그건 소장님, 안 좋은 건데. 소장님 모시고 네. 오늘 의뢰인한테 네. 저기 제대로 된 그걸 네.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네. 자, 출발하시죠. 네, 가시죠. 기대되시다. 오늘 의뢰인은 6인조 걸그룹이죠. 메이저스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저스 키드키드 락키입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메이저스 아기 고양이 아이다입니다. 네.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하는 김동환입니다. 두 의뢰인분들 오늘 고민이 뭡니까? 성인이 이제 돼서 22살인데 슬슬 경제를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뉴스도 보고 막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좀 단어도 너무 어렵죠. 네. 저도 경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예 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나 그런 경제 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언니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경제하면 뭐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렵죠.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죠. 근데 이제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 네. 물가, 금리, 환율 되게 어렵죠.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물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물가도 있고 그 물가도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물가와 가격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물가요? 네네. 네. 엄마나 이제 부모님들 어른들 얘기하면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그렇죠. 올랐다. 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네. 가격과 물가의 차이는 가격은 그 하나하나의 가격. 콩나물 가격 얼마야? 신발 가격 얼마야? 물가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서비스 이발을 하면 얼마냐. 이런 건 서비스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와 재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재화라고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가격의 추이가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걸 물가 지수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 소비자들이 쓰는 물가 지수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통상 물가하면 그냥 편하게 통계청에서 만들어서 매월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해요. 물가가 작년보다 올해 싸고 올해보다 내년에 싼 거예요. 예를 들면 TV 가격이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는 180, 내년엔 150이다. 그러면 여러분 TV를 언제 살까요? 맞네. 안 사겠네. 사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TV 가격 계속 떨어지겠지. 사자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TV 만드는 회사의 공장은 가동률을 조금씩 줄여야 되고 그러면 생산을 줄이면 고용을 줄이겠죠. 그 공장에 100명이 필요한데 안 팔리니까 50명은 나가주세요.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면 그 소비를 해야 되는 가계 소득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소비를 못하고 그러면 물가가 다시 빠지고 그래서 사실 물가가 장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보다 더 경제에 안 좋아요. 우리의 고정관념, 물가가 빠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소장님,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얼만큼 소비할 수 있는가, 또 공장은 얼만큼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서 물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결정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생각해봐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걸 어려운 용어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내 주머니든 혹은 남의 주머니든 돈을 많이 이제 갖게 되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고,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물건값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긴 안목에서 보면 경제가 좋을 때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돈이 많이 이렇게 풀려 있을 때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자극을 많죠. 받아서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이게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환율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환율. 왜 고민을 해? 면세점. 예. 아. 여행 갈 때 여행 갈 환전하시죠. 환전. 여행을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통화로 바꾸든지 아니면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 교환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통상 환율이 올랐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경우겠어요? 많이 줄 때. 많이 줄 때?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네네. 네. 달러를 적게 줄 때 환율이 올랐다. 올랐죠. 내 그래서.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환율이 오르는 거죠.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랬나?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환율이 떨어질 때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물가가 물가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는 환율이 올라갔다 원화 가치가 약하잖아요. 그럼 수입할 때 사실 달러로 바꿔서 결제해 줘야 되니까 원화를 그만큼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물가는 오히려 밑으로 압력을 받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물가는 위로 올라가는 압력을 받게 돼요.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거 경제 용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계속 예,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정도에서 조금씩 오르는 건 1~2%. 괜찮은데, 어느 해 그냥 10%씩 오르고 뭐 7%, 8% 계속 이렇게 오르면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거고, 거죠. 그 반대로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은 소비도 잘 안 되고 생산도 잘 안 잘안 되고, 되고. 그렇죠. 네.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그냥 조금씩 그렇죠. 오르는 거, 이게 제일 좋다. 저 질문 있는데 네. 네. 금리가 어떻게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이 장학생이에요. 야 하나둘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벌써 열을 하고 있어요. 대출 받으시죠? 네.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죠. 받고 뭐 돈을 빌리잖아.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 먼저 쓰고 네. 그럴 때마다 뭘 내요? 이자를 내죠. 그렇죠. 이자를 그 내죠. 이자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금리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고금리가 물가를 올릴까요? 저금리가 물가를 올릴까요? 고금리. 나눠지네. 야 네. 정말 이게 제가 왜 키가 그렇게 많죠. 생각했냐면요. 얘기해봐요. 아키. 네, 옛날이 고금리고 지금이 저금리인데 지금이 물가가 훨씬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에 있던 금리가 3% 혹은 5%가 되면 이 돈을 쓰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은행에 맡기고 싶으시겠어요? 은행에 맡기고 맡겨야죠. 싶어요. 맡기고 싶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 맡긴 돈으로 우리가 쓸 수는 없죠. 네. 반대로 돈이 안 돌죠. 내가 1%였는데 이 금리가 5%가 되면 대출을 받고 싶겠어요? 대출 안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겠죠. 모든 경제 여건이 같다라는 전제면 금리가 오르는 건 소비를 제약해요. 네, 소비를 멈추게 해요. 안 사버린다.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까요? 자극을 받- 낮아질까요? 올라가지 않죠. 낮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개인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어티 시간이 이래요. 저는 혹시 다들 도라에몽 아시겠죠? 그 파랑색 네, 동점은 고양이도 아닌 너구리도 아닌 그런 귀여운 캐릭터인데요. 노진구와 도라에몽이 경제학교에 왔다 생각하고 한번 상황까지 해보겠습니다. 지워줍니다. 야, 창의력 좋습니다. 어떡하지? 자, 도라에몽
경제가 너무 어려워. 괜찮아, 친구야. 여기 오면 돼. 저는 네. 짱구 성대모사를 좀 짱구. 야, 도라에몽 대 이제 짱구. 네. 좀 짧습니다. 네. 북구 나와요. 울라울라 짱구 맞잖아요. 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문을 보는 쉽지 않아요. 방법, 또 한국경제TV를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찍고 네. 나오셨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에 대한 데이터, 지표 같은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KDI라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년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셔서 거기 보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조금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함께 했는데 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뭐 친해지셨나요? 쉽게 되게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단어 같은 것도 뭔가 핵심을 딱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뭔가 유익했던 시간 같습니다. 이게 외우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이해하고 상황에 비해서 설명해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쉽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MZ. 이분들이 쭉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분들이 주역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김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입니다. 경제 배우 2에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